먼저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의 오류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련의 확률적 사건들에서 상관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고의 오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타수 무안타인 타자는 이번 타석에서는 안타를 칠 확률이 높다던지 등의 발언은 독립사건을 종속사건으로 오인한 것에 대한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다음으로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은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무평균에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동전을 많이 던질수록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의 공식에서 n분의 r은 p에 수렴하여서 n분의 r-p는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와도 확률은 1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크게 큰 수의 약법칙과 강법칙이 있는데요. 큰 수의 약법칙은 n이 증가함에 따라 표본 평균이 존재할 범위가 집중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면 큰 수의 강법칙은 표본 평균 자체가 무평균에 수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큰 수의 법칙은 체리셰프 부등식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증명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n-k 시그마와 n 플러스 k 시그마 사이에서 확률 변수가 존재할 확률은 적어도 1-k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체리셰프 부등식에서 m은 np이고 시그마는 루트 npq라는 것을 확률과 통계의 이항분포에서 배웠습니다. 이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란 왼쪽의 그림처럼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과는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박사의 오류와 큰 수의 법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큰 수의 법칙은 시행한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수의 법칙과 중심극한 정리 사이의 차이점은 큰 수의 법칙은 표본 크기가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무평균으로 확률 수렴을 하며 중심극한 정리는 분포 수렴을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베르트랑의 역설입니다. 베르트랑의 역설은 크게 세 가지 해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끝점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현의 끝점들을 무작위로 놓는 방법인데요. 대칭성에 의해서 현의 한 끝점을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보다 길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한 끝점이 점과 점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가 60도와 120도 사이여야 합니다. 현이 정의할 수 있는 각도는 0도와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구하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다음은 반지름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현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무작위로 놓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한 변과 평행현을 생각해 봅시다. 현이 변보다 안쪽에 있어야 변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이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변은 반지름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구하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중점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현의 중점을 무작위로 놓는 방법인데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바깥 원의 현을 그립니다. 안쪽의 원이 접하는 현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긴 현은 내접하는 원을 지나며 현의 중점은 내접하는 원 안에 있습니다. 즉, 현의 중점이 내접하는 원 안에 놓일 확률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바깥 원의 2분의 1이고 넓이는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르트랑의 역설에 관한 논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차별성의 원리인데요. 베르트랑의 역설은 표본 공간이 무한할 때 선택의 방법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불량 조건 문제이며 각 방법에 의하여 구한 답은 모두 유효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차별성의 원리와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른 방법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푸엔카레 해법입니다. 푸엔카레는 무작위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유클리드 변환에 대하여 불변인 확률 밀도를 도입하면 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이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회전하거나 이동하더라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찾는다면 문제는 우량 조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푸엔카레와 제인스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는
무작위로 중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변성을 가정하는 경우 구하는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이란 확률을 무한급수로 나타내고 경우의 수에 따라 배정된 값을 같은 방식으로 증가시키면 기대값이 무한이 된다는 역설인데요. 1738년 다니엘 베르누이가 이를 정리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확률에 배정된 값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확률 곱하기 배정된 값의 총합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위를 던졌을 때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해당되는 눈은 1, 2, 3, 4, 5, 6, 6가지이므로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3.5가 됩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무한이고 낮아지는 확률에 맞춰서 배정된 값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선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공식인 각각의 경우의 수의 확률 곱하기 변수값의 총합을 생각해보면 이 게임의 기대값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무한이 됩니다. 즉, 기대값이 무한히 발산하므로 이 게임의 참가비가 얼마가 되었든 이 게임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게임 한 판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는 현대에 정립된 공리적 확률론과는 전혀 모순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저 게임을 n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로그 2의 n 정도의 경향을 띠므로 반복했을 때의 평균값이 대략 로그 2의 n이 되어 끝없이 커져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이시는 로그 함수의 이러한 느린 성장세를 본다면 이를 무한대 기대값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대값이라는 개념과 현실 직감과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코드는 이러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에 대한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를 여러 번 돌려보면 1천만에 시행했을 때 약 12에서 13 정도에서 평균값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